수요일 날 뉴스공장 경제 가정교사 모시는 시간입니다. 최범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개별 사안이 아니라 좀 큰 그림을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갑자기 그것도 국무부가 뭐 경제 관련 부처도 아니에요. 국무부가 갑자기 중국을 제외한 세계 공급망 구상을 발표했어요. 아니 국무부가 왜 경제 발표를 하지? 근데 그 자체로 희한한 뉴스인데 이 뉴스를 속보로만 다루고 깊이 있게 분석한 곳이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교수님을 모시고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다 했던 이유가 뭐냐면 공장장이 분석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저보다. 이걸 보자마자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조지 캐넌이라고 아시지 않습니까? 조지 캐넌 유명한 그 2차 대전 때는 이제 미국과 소련이 이제 동맹이었죠. 동맹이었는데 2차 대전 끝나자마자 이 조지 캐넌이라는 미국의 외교관이 소련은 적으로 보고 미국이 봉쇄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거기서부터 소위 냉전이 시작된 겁니다. 그때 그 사람이 그 글을 아티클 X라고 자기 본명을 밝히지 않고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충격적인 컨셉이었거든요. 아니 우리 소련하고 러시아하고 손잡아가지고 나치를 무찔렀는데 이제는 러시아를 봉쇄해야 된다니 가둬야 된다니 충격적인 제안이었는데 거기서 냉전이 탄생한 거예요. 그렇죠. 미국과 소련의 무한 경쟁. 예. 되게 해박하세요, 근데. 제가 얕게 넓게 합니다. 얕게. 근데 제가 이걸 보자마자 근데 그걸 시작한 데가 외무부였거든요. 예. 미국의 국무부. 예, 국무부. 우리로 치면 외교부. 근데 이걸 보자마자 이 트럼프식 X, 트럼프식 이번에는 상대를 중국으로 한 봉쇄 정책이 시작되나 보다. 이렇게 제가 이해했거든요. 그래서 교사를 불러야 되겠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거는 사실은 뭐 예고됐던 거라고 저는 봐요. 예고됐던 거라고 보는 이유가 일단 오바마 정부 때도 중국을 봉쇄하려고 했었죠. 그렇죠. 소위 말해서 이제 그러니까 환태평양 이 TPP 만든 것도 이제 그 이제 연장선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트럼프 들어와서 이제 그러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것도 사실 봉쇄 전략이고 근데 이번에 지금 이제 가는데 이번에도 보게 되면 이제 국방부가 매년 어쨌든 간에 미국에 대한 그 전략 보고서를 제출하는데 이번에 굉장히 과격한 용어들이 많이 튀어나왔죠. 협력의 시대는 사실상 끝났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중국과 협력 관계는 의미가 없다고 이제 규정을 하고 그러면 이제 그 봉쇄하는 데 속에서 가장 이제 그러니까 미국이 가지고 있는 동원할 수 있는 최대의 힘은 뭐냐? 제가 볼 때 뭐 군사력하고 달러입니다. 그래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 국방부가 이제 그러니까 그 큰 그림을 그리고 국무부가 어쨌든 간에 그것을 어쨌든 간에 지금 주도하는 지금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경제부서가 아니라 하는 이유는 이게 지금 그러니까는 국가 대 국가의 어쨌든 간에 새로운 그 신냉전 시대의 도입을 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국방부 국무부가 주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신냉전을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걸 트럼프의 미국이 과연 실행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는 두 번째로 문제로 하고 조지 캐논이 그 70년 전에 했듯이 트럼프가 이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것 같아요. 보니까 내가 냉전을 승리로 이끈 레이건처럼 이제 새로운 이념 전쟁을 중국을 상대로 그러니까 경제 정쟁의 외피를 쓴 이념 전쟁 뭐 이런 거를 선포하면서 위대한 지도자의 반열에 올라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제 중국에서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거에 이런 하나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중국이 이거를 환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작년에 그래서 그 시진핑이 그랬잖아요. 다른 문명이 그러니까 미국이 소위 다른 문명보다 더 위대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뭐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왕위가 이제 그러니까 그 대내 기자회견하면서 소위 그러니까 미국이 거짓말을 하고 앉아 있고 새로운 음모를 지금 만들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반박을 하고 하는 게 바로 이제 그거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그러면서 그 외신에 보면 그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공급망을 만들면서 그 한 일원으로 한국에게 역할을 제안했다는 식으로 단신이 났어요. 이게 중국을 제외하고 우리가
미국의 공급망의 일원이 된다는 게 가능합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먼저요. 우리가 네. 지금 이제 그 미국의 구상이 굉장히 저는 비현실적이라고 보는 이유가요. 네.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19에서 경험했듯이 코로나19에서 우리가 K방역의 의미를 가졌던 것은요. 그 개방성하고 경제 생태계의 어떤 연결고리를 유지를 한 것이 큰 이제 효과를 발휘했던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해서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것도 네. 일종의 뭐냐면 세계 경제가 굉장히 촘촘하게 연결돼 있어요. 굉장히 복잡하게요. 네. 연결돼 있는데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중국을 끊어내겠다는 거잖아. 일종의 보게 되면요. 중국만 싹 도려내겠다는 예, 거예요. 끊어내겠다는 건데 그 네. 끊어내게 되면은 끊어지는 그러니까 중국만 그러니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미국도 피해를 엄청 봐요. 그렇겠죠. 예, 미국도 엄청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성공할 수 있는 전략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게 또 됩니까? 아, 그렇죠. 중국가 다 끊어내고. 그게? 그렇죠. 불가능하죠. 현실적으로. 네. 그러면 그런 결국 그렇게 되면 공멸이에요. 실제로 만약에 실제로 끊어지는 것이 현실화 된다면은 네. 모두가 공멸하는 겁니다. 그 미국 발상이라고 치면 중국을 다 도려내고 예. 전 세계 이게 가능하겠나?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중국과 거래하는 모든 세계를 다 끊어내고 예. 대신 중국 대신 대체 국가들을 만들어가지고 미국하고만 거래하게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중국의 이게 말이 되나? 중국의 경제 규모가 지금 유로존을 조금 앞섰어요, 이래요. 네. 그러니까 미국 다음으로 지금 크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끊어내게 되면은 끊어내는데 유럽이 동참할 수 있겠는가? 제가 볼 때는 뭐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네. 유럽도 제가 볼 때는 동참할 수 없는 아, 부분. 하와이 제품 하나만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그거 하나만도 안 되는데 미국 네. 모든 경제를 봉쇄하겠다는 게 이게 저는 이게 망상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라고 봐요. 망상 같은데 참. 하여튼 그걸 선언했어요. 예. 어쨌든 간에 어쨌든 선언했고 미국 그 국무부에서 그 아티클 X처럼 레터 X를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딱 흉내낸 거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정치적인 레토릭 냄새가 나고요. 첫째는요. 네. 그리고 어쨌든 간에 뭐 중국이 부상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 억제시키자는 것은 뭐 민주당 정부든 공화당 정부든 간에 마찬가지인데.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미국이 기본적으로 해외하고 싸움이 붙을 때는요. 일단은 내부적으로 절대 다 단결을 합니다. 네. 심지어 언론조차도요.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만약에 이게 실패해 가면 이제 분열이 생깁니다. 균열이 생겨요. 내부에. 그렇겠죠. 네. 이제 이런 양상을 되풀이해 왔는데 그런 점에서 지금 어쨌든 간에 11월 달에 대선도 있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국내 상황이 너무 안 좋거든요. 미국 국내 상황이. 예, 경제적 상황도 너무 안 좋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선거하게 되면 뭐 트럼프가 지금 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이런 상황에서 대개 이제 정치 지도자들이 유혹에 빠지는 게 이제 그걸 대회에다 이제 돌리는 이제 이런 제스처가 많이 나오죠. 저걸 밖에서 찾아야 그렇죠. 예.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 볼 수 있는 거고 문제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중국과 미국 간의 거래 관계를 보게 되면요. 중국이 바로 이제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화웨이를 공격한 다음에 받은 다음에 딱 집어가지고 얘기한 기업들을 미국의 기업들을 얘기한 게 애플, 퀄컴, 그다음에 보잉 뭐 이런 기업들 그러니까 이 중국에서 굉장히 수익을 많이 내는 기업들입니다. 네. 이 기업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제재를 하겠다 이렇게 나온 게 그러면 이제 뭐 굉장히 그런 피해를 그러니까 감수하면서까지 이거를 그러니까 진행할 저런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는 거고 실제로 화웨이에 대한 작년에 그런 공격이 큰 효과를 못 거뒀어요. 맞아요. 예, 화웨이 절대 쓰지 말라고 전 세계에 뭐 세계 시장 점유율에 있어서 그러니까 뭐 별로 줄어들지 않았고요. 초강력 메시지를 냈으나 그냥 유럽 주요 국가들은 그냥 써요. 맞습니다. 그래서 효과를 못 봤어요. 예. 그런데 그 제품 하나도 그렇게 안 됐는데 경제망 전체를 끌어낸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구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요. 솔직히 말해서 뭐 똑같은 건 아니지만 작년에 아베가 한국 경제 침략할 때 연상이 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게 자기 발등 찍는 식의 이제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뭘 못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경제 관련 부처가 아니라 외무부에서 마치 2차 대전 직후에 세계 질서를 미국과 소련으로 양분하면서 그 양분하는 핵심을 이념적 대결, 냉전. 그래서 이제 소련은 소련 그 소위 교류하는 국가들하고 뭉치고 미국은 미국 교류하는 국가들하고 뭉치고 그렇게 나눠졌죠. 그래서 냉전이라고 불렀던 거 아닙니까? 그걸 또다시 만들어 보겠다는 것 같아요. 경제를 가지고. 저는 그런 점에서 이번에 그 코로나19 방역 상황에서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강경화 외교장관이 발빠르게 그 보여주는 움직임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봐요. 지난달 4월 17일, 19일 날에 선거 끝나자마자 바로 뭘 했냐면 이제 그 국제 공조를 이제 추진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4월 19일 날 그러니까 아세안 플러스 3 가면서 이제 소위 이제 그러니까 그 이 방역에 있어서 협조뿐만 아니라 협조나 지원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이제 그 기업인들이 어쨌든 간에 자유로운 이 교류라든가 활동을 보장해 주는 거. 그리고 강경화 장관은 이제 그러니까 그 아세안 플러스 3의 빈틈이 뭐냐면 유럽 국가들하고 아메리카 이제 미국을 제외한 그 캐나다라든가 남미 국가들 그리고 이제 기타 이제 중동 국가들이었었는데 이 부분에 이제 그러니까 이걸 보완을 해가지고 비슷한 이제 그러니까 그걸 추진했었어요. 그래서 공동선언을 채택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개방성을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는 지금 트럼프가 하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단절로 지금 이렇게 차단시키는 걸로 나가는데 그 틈 속에서 오히려 그러니까는 공조랑 협력을 더 강화를 해가지고 오히려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의 힘겨루기 사이에서 새로운 모델로 그렇죠. 부상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죠. 새로운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리더십으로 이걸 이제 이런 위기를 좀 돌파를 하겠다. 왜냐하면 중국의 한쪽에 붙을 수도 없고 미국의 그렇죠. 한쪽에 붙을 수도 없으니까 곤란한 사람들이 전 세계 다 해요. 그러니까 나머지 곤란한 사람들은 여기 붙어라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국가 신뢰도를 이용을 해가지고 새로운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국제사회 리더십을 지금 이제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 글로벌한 얘기를 큰 얘기를 했네요. 보통 숫자 가지고 이거 틀렸다고 막 혼내시다가. 그러니까 미중 간의 이런 그 절대적인 단절이라는 건 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현실적으로 과거에는 무기를 들고 쏘지 않을 핵무기를 들고 이념적으로 갈랐는데 이제는 경제잖아요. 그건 이념으로 가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공하지 못할. 그러니까 코로나19 방역에서 그러니까는 미국이나 서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했던 것들이 주로 봉쇄, 대외 봉쇄, 그다음에 국내는 강제 격리 이런 거 있는데 그게 처참하게 실패했잖아요. 그거를 지금 뭐냐면 대외 외교에 있어서 그걸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 그런 점에서 이 코로나19에서 얻는 교훈도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뉴스공장 경제가정교사 최백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